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 역사 앞에 주차장이 개설되면서 내 진입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질문: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농지 임야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그 예정도로는 언제 개설될지 모르고 다른 쪽 진입로는 국토부 소유라서 사용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철도공단에서는 국유재산을 개인에게 사용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다면서도 허가청에 건축법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답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 진입로는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진입로가 타인 소유의 도로, 법정 도로도 포함합니다. 타인 소유 도로라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곳은 다음과 같이 이미 공로가 된 곳일 것이므로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허가청과 소유자 그리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노란 색깔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허가 신청하려는 부지이고, 이 부지는 지금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해 있으나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언제 될 줄 모르고 그 옆에 있는 녹색 공간, 이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철도역이 있고요. 철도역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2차선 8m 도로가 있고, 그 8m 도로로부터 농로가 4m 포장된 농로가 있는데, 그 농로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철도공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청의 입장에서, 지자체 허가처의 입장에 살펴보면 이 신청 대지는 8m 현황도로에 접해 있죠.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나 8m 현황도로에 접해 있고, 또 한쪽은 4m 현황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습니다. 건축법에서 접도물을 부여한 취지는 건축법 44조 1항 단서 1호에 의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허가권자에게 판단하라는 것이고, 단서 2호에 주변에 공기가 있다면 접도물을 이행 안 해도 됩니다만, 이 공기는 건축물이 영구히 지어지지 않을 공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금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8m 포장된 현황 도로가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청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곳은 도시지역이고 읍지역이므로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리청이 행정재산으로서 도로로, 공도로 포장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다른 목적으로 이 행정재산이 사용될 필요가 있을 때 건축법 지정도로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동의는 해줄 수 없다고 보입니다. 자, 건축법 44조 대지와 도로 관계 1항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비록 건축법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허가청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이 공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청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가 신청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아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허가청은 이 도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의 도로인지, 즉 공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은 불특정 다수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허가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합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관리청도 허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한다는 것은 소국 행정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도 주의토지 통행권 수준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국유재산관리규정 19조에도 있고, 또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용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국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 이 현황 도로가 대체 도로가 아니라면 기존의 농로를 철도공단과 허가청이 폐쇄하였으므로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국유재산관리규정 19조 조건부 사용허가를 보면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 원안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이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사용허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또 건축법도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허가청이 판단하는 것은 소국 행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유자인 국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게 이제 국유지니까 말이죠. 국유인 행정재산은 사인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곳은 기존의 농로가 있었던 곳에 새로이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 개발행위 허가를 허가한 허가청은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되던 개발행위로 했던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농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승인 조건이든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든 조건에 대체도로 확보 조건을 부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로는 일반적인 행정재산과 달리 기존의 농로를 수용하면서 그 농로로 사용하고 있던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헌법 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으로 개설해준 도로이고,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에 따른 일반공중 통로일 수 있으므로 이웃토지 소유자는 물론 누구나 소유자의 사용승낙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2-1-7에 보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대체도로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차장이 만들면서 기존의 농로를 없앴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주차장 사업 시행자는 대체도로를 만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내부로 연결되는 8m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도로로 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도의 도로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8m 2차선 도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는 공도입니까? 사도입니까? 공도라면 사용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당한 보상에 대체도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이용자인 이웃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신청한 내 어떤 권리나 내 입장을 살펴보면, 과거 철도공단 소유의 주차장 및 도로를 수용할 때에 철도공단은 사업부 내에 존재한 농로를 대체도로 없이 폐쇄할 수 없어 현재 농로를 4m 이상으로 포장하여, 그림을 보시면
지금 포장된 도로가 화살표에 따라 포장도로가 4m가 있는 걸 보일 겁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지금 8m 2차선 진입로입니다. 자, 현재 농로를 4m 이상으로 포장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이웃 토지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소유자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공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체도로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소극행정, 전형적인 소극행정입니다. 자, 지금 허가 신청하는 대지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도하므로 그 도로가 개설되면 추후 주위토지 통행권 수준의 통행로는 폐쇄할 수 있고 대법원 97-4711의 6번에서 가고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어도 이용자들에게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일 뿐이지만 중대한 공익이 있다면 소유자가 폐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하고 또 손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왜? 기존의 농로를 사업 시행자가 제체도로 없이, 그러니까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하고 도로를 막았기 때문이죠. 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주위토지 통행권 수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소유자인 철도청이든 아니면 허가청인 지자체이든 주위토지 통행권 수준으로 봤다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만들어져서 이 통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통행권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 허가청은 이 현황도로가 개설된 경위 등을 살펴서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할 겁니다. 이 현황도로는 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지이지만 기존 농로의 대체도로 성격이고 관리청도 불특정 다수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의 입법 취지를 관리청에 통지하고 허가하거나 그러니까 허가청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으면 나는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을 통지하고, 왜? 그쪽에서는 건축법도로 허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관리청인 국토부나 철도공단은 월권을 한 거죠. 허가청의 권한을 넘어선. 그래서 관리청에 그런 우리 법에 정해진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또 그리고 입법 취지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하고 허가하거나 아니면 철도청과 허가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지 사용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 연약한 국민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은 직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적도 및 도시계획 도면 항공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은 도시계획 도면이고 오른쪽은 항공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항공사진에 보면 주차장이 보이고 이 주차장 옆을 돌아서 철도 역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사실상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철도 역사 자체가 없어지면 또 그때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2차선 포장도로가 전혀 문제없고 그 빨갛게 동그라미 안에서 그 4m 포장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대체도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벌써 이걸 지목 변경이 되고 사업 승인이 나서 사업 종료가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허가 받은 대로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왼쪽 도면을 보십시오. 합병이 안 돼 있죠. 자, 지목 변경은 일반 국민에게는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벌칙 규정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관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무심해도 되는 것인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토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지적이 정리가 됐으면 판단이 빠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지적 정리되고 그 안에 내부 도로까지도 지적이 한 필지로 딱 정리가 돼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됐다면 이런 고민은 훨씬 줄어들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 토지 형태를 살펴보면 굳이 당시 사업 승인, 그러니까 주차장 그리고 철도 역사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 계획, 그런 행정 계획을 에 관련된 서류를 보지 않아도 이 도로는 국가가 철도역 앞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또 철도 역사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만들면서 기존의 농로를 없앤 대체도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도로는 공로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으므로 허가청은 관리청의 사용 동의조차 필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청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철도공단의 의사를 물었을 때 공단이 이 구기도로 개설 경위 및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 통행은 제한하지 않는다면서도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해서 국민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국민은 주차장 개설 행정계획과 또는 개발행위 허가서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이 도로, 그러니까 8m 2차선 도로로 돼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4m로 돼 있는 포장된 도로, 이런 부분의 현황도로의 성격을 검토하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현황도로라는 것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모든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현황도로의 성격을 검토하고 일단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에 보완 또는 반려처분 절차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허가청을 상대로 취소처분 또는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하거나 민법 219조 또는 220조의 통행권 확인을 받거나 또 국토부를 상대로 진입로 개설 및 폐쇄로 인한 손실배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